어머니 오늘만 좀 봐주세요. 이 한마디가 어떻게 5년간 매일 반복되었는지 아십니까? 66세 박순자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허리를 주무르며 하루를 준비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만 또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3살 배기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아이의 가방을 내려놓고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다시 현관문을 나섭니다.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문이 닫히고 박순자 씨의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너무나 예뻐서 그 작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하루만이라는 말이 어느새 매일이 되고 그 매일이 5년째 계속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랑과 희생 사이 가족의 경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또는 언젠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며느리 김지연 씨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해야 했던 그들 부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대기가 길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낯선 곳에 맡기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내가 봐줄게. 어린이집보다 할머니 손이 낫지.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고 무엇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손주를 맞이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볼을 만지고 할미하고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낮잠을 재우는 일.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자식들을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고 다시 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사오며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한 주를 정리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주가 그 주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어떤 재미있는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웃으며 들었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걷기 시작했고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호기심도 왕성해져서 집 안 곳곳을 탐험하며 이것저것 만지고 던지기도 했죠. 박순자 씨는 손주를 쫓아다니며 위험한 것은 없는지, 다치지는 않는지 항상 긴장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컸지만 여전히 손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손주 예쁘게 크는 게 중요하지. 박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일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자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질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오늘도 부탁드려요. 내일도 봐주실 수 있죠?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번 그래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달콤했던 시작이 조금씩 무게를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이제 3살이 되었고 더욱 활동적이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할미 이거 뭐야? 할미 저거 해줘. 할미 배고파. 하루 종일 할미를 부르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손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및 손주 맞이 준비. 오전 7시 30분 손주 등원 집으로. 오전 8시 아침 식사 준비 및 먹이기. 오전 9시 11시 놀이시간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동화책 읽기. 오전 11시 30분 점심 준비. 정오 점심 식사 및 정리. 오후 1시 3시 낮잠 재우기. 오후 3시 30분 간식 시간.
오후 4시 6시 야외 활동 또는 실내 놀이. 오후 6시 며느리 퇴근 대기. 이 일정은 매일 쉬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어머니 오늘 잠깐 일 나가야 해서요 하며 손주를 맡기는 날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괜찮아 우리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것은 손주가 2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무릎을 꿇고 놀아주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좀 있으시네요.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되고 쉬셔야 해요. 손주를 봐줘야 하는데. 손주요? 몇 살인데요? 3살이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죠. 3살이면 많이 활동적인 시기잖아요. 어르신 나이에 매일 돌보시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실 겁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며느리도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몸의 신호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고 만성 피로가 쌓였습니다. 밤에는 손주 생각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뭘 해줄까, 혹시 오늘 다치진 않았을까, 밥은 잘 먹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며느리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늦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8시쯤 갈게요. 어머니 오늘 야근해야 해서요. 9시쯤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10시 전에 갈게요.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저녁을 준비하고 손주를 씻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히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손주는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고 박순자 씨는 곧 올 거야 하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약속보다 항상 1시간, 2시간씩 늦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죄송해요 어머니. 조금만 더요 하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내일 봬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무급 베이비시터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시어머니 같아서 그 생각조차 억눌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손주 보느라 좀 피곤해서. 손주? 매일 봐주는 거야? 응, 며느리가 맞벌이라서. 어휴,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너도 나이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말해봐. 에이, 괜찮아. 손주가 예쁜데 뭐. 박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친구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매일매일이 버거웠습니다.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손주 돌보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취소했습니다. 교회 봉사 활동도 그만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수영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손주 중심이었습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박순자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높아졌고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무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손주를 매일 봐주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육아는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어르신 나이에는 더욱 부담이 큽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부담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 이제 못 봐주겠어라고 하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기고 갔습니다. 감사 인사도 점점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진심이 담긴 감사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인사말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까? 감사하다는 말만으로 정말 충분한 걸까? 나는 도대체 뭐지? 그냥 편리한 베이비시터? 하지만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시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손주 봐주는 게 효자지 뭐 할머니가 봐주면 애들이 더 잘 크지 하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들도 모두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야, 나 요즘 정말 힘들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나도 그래. 며느리한테 말했더니 어머니는 체력이 좋으시잖아요 하더라고. 에이, 우리가 뭐 슈퍼맨이야? 나이 들면 힘든 거 당연하지. 그래도 손주가 예쁘니까 참지 뭐.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힘들지만 말하지 못하고 서운하지만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5년 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제서야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돌보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건강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늦게까지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졸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깨어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식이 길어져서. 괜찮아. 들어와. 애는 잘 있었죠? 응, 잘 놀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내일 봬요. 며느리는 잠든 손주를 안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박순자 씨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또 내일도.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손주를 봤다. 예쁘지만 힘들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 며느리는 11시에 왔다. 회식이라고 했다. 취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게 다였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언제쯤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일기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7시 30분 초인종은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전환점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순자 씨는 손주와 놀이터에 나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고 손주를 꽉 안은 채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다치지 않았지만 박순자 씨의 오른쪽 손목이 크게 부어올랐습니다. 통증이 심해 근처 병원에 갔더니 손목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주 정도 깁스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거운 것 들으시면 안 돼요. 손주를.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를 안거나 돌보시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박순자 씨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나 지금 병원인데. 며느리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박순자 씨를 보며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놀이터에서 발을 헛디뎌서 손목을 다쳤어. 아이고, 큰일이네요. 얼마나 아프세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회사 쉬고 집에 있을게요. 어머니 상태가. 아니야, 괜찮아. 넌 회사 가. 그래도. 가. 나 혼자 괜찮아.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목 나으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죠? 제가 휴가를 내야 할까요? 박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은. 네? 사실은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주가 예쁘긴 한데 매일 보는 게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병원에서는 쉬라고 하는데 매일 손주를 봐야 하니까.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꺼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의지했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괜찮으신 줄만 알았어요.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마음은 생각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박순자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말을 못했어. 말하면 나쁜 시어머니 같고 손주가 예쁜데 힘들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같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이집을 알아볼게요.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죠.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신경 써야 했어요. 어머니도 당신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손주는 집 근처에 좋은 어린이집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선생님과 함께 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오후에는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에는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며느리는 손주를 데려왔고 박순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할미도 보고 싶었지. 그 몇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즐거웠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손주를 데리러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영화 보러 가시는 거 어때요? 제가 표 끊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사세요. 며느리의 말에 박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그냥 내 시간을 찾았어. 내 시간? 응. 손주를 매일 보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보기로 했거든. 그랬더니 내 삶이 생기더라고. 그게 가능해? 며느리가 뭐라고 안 하던? 처음엔 나도 말하기 무서웠어. 근데 말하고 나니까 며느리도 이해해 주더라고.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더 잘해줘. 친구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볼까? 요즘 정말 힘들거든. 해봐.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우리도 사람이잖아. 손주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수요일은 박순자 씨와 손주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주는 수요일이 되면 오늘 할미 보는 날이야 하며 신나했고 박순자 씨도 손주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봐서 당연했던 손주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미 오늘 뭐 할 거야? 할미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까? 뭐 먹고 싶어? 치킨. 치킨은 엄마한테 얻어먹고 할미는 떡볶이 해줄게. 와, 좋아. 손주와 함께 요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는 시간. 그 몇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담 없이 순수하게 손주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오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또 늦게 오는 건 아닐까, 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박순자 씨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당신의 삶이 있고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저는 그걸 생각 못했어요. 이제는 알았으니 됐어.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경계의 중요성을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며느리의 말에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야.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며느리와 아들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는 걸요. 며느리도 이제는 어린이집 하원 후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자신의 일만 했지만 이제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웠어. 그래? 무슨 일이었는데? 친구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화났는데 선생님이 같이 쓰라고 했어. 그래서 같이 놀았어. 며느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봐주시니까 괜찮겠지 하며 아이와의 시간을 미뤘지만 이제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왜? 자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아? 많은 시어머니들이 힘들어도 참잖아. 며느리 눈치 보고 나쁜 시어머니 되기 싫어서. 그러게. 우리 엄마 대단하시지. 우리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경계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편 박순자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할머니들의 경계 지키기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5년째 손주를 매일 보고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도 며느리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요. 말하면 나쁜 시어머니 같아서요.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요.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도 그 걱정 때문에 3년을 참았어요. 근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이해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며느리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머니들은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저도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할머니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며느리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할머니들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할머니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매우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주를 보는 수요일은 그녀의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날들도 소중합니다. 친구들과 수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편과 여행을 다니는 시간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약 40% 이상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부모의 도움은 분명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고 건강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조부모로서 손주를 돌보고 계신 분들께 힘드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하고 계신 분들께 부모님의 도움에 감사하시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힘드시지 않은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세요.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집니다. 박순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동시에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음악이 점점 커지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